네, 반갑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2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04 제법 올랐네요. S&P 500도 플러스 0.4%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괜찮죠? 네, 일단 출발은 하락 출발을 전부 다 했어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마감 분위기는 좀 끌어올려지는 그런 내용이 좀 됐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쪽으로, 네, 그 이름이 뭐였더라? 에어큰 뭔가 그거 있잖아요. 그 미사일을 갖다가 러시아 쪽에 던졌고, 러시아는 이제 뭐 핵 카드를 꺼내겠다,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긴장감들은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지금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다가 사실적으로 3차 대전이라는 부분들은 동조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와 북한만 가지고서 3차 대전은 사실 애매하죠. 그리고 핵무기라는 것을 지금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쑥대밭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핵무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전 세계가 네, 분노할 만한 얘기가 되잖아요.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만한 그런 요소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카드는 사실은 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살이라고 좀 그렇고 이 자폭, 네, 다 같이 이제 공멸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끝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면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구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는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판단은 됩니다. 자, 근데 주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가 오늘 저녁 새벽이죠. 내일 새벽이래.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의미가 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포인트 살펴보게 되시면, 네, KT의 얘기가 오늘 나오네요. 주주 이익 환원 5천억에서 9천억으로 올리겠다. 네, 2025년도에 5천억에서 9천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네, 내다보고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구나. 일단 되면 좋은 거죠. 네, 주주 환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배당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자, 외인 수급 막혔는데 개미들 저점 기대감에 레버리지 투자한다.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복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리지라든지 그 다음에 몰빵, 네, 또는 뭐 뻥튀기 투자를 자꾸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 레버리지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빚을 내서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네,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더 빚을 냈어요. 그럼 2,000만 원 투자하게 되면 일단 레버리지 2배를 걸었죠. 여기다가 다시 레버리지를 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배의 레버리지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계 부채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다. B2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뭐 일단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10% 오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는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이렇게 빚을 낸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한 번 더 걸게 되면은 4배의 상승이기 때문에 10%만 올라도 400만 원을 먹을 수 있다. 40% 수익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40%면은 손실난 거 다 복구하겠네?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거는 상승했을 때 이야기잖아요. 하락을 하게 된다면 부담감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이 저점 기대감이냐,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약간 도박성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바닥을 아직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커졌지만 바닥이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들은 약간 주의는 필요할 것 같다 보여지게 되겠죠. 네. 자,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총 2위 자리도 위태하다.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는 최근에 뭐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이제 네, 시총 1, 2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될 수가 있죠. 2차 전지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4위로 밀려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점차적으로 뒤로 밀려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게 알테오젠, HLB, 리가켄 바이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은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단기 상승이 너무 강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나 2차전지나 둘 다 그렇게까지 네, 대단한 어떤 투자처다, 매력적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바이오가 더 낫겠죠. 네, 왜냐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안정한 모습에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각 변동, 이 부분은 꼭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는 러시아 핵카드로 인한 변동성 촉발, 이 부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핵 사용 규칙을 개정으로 대응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근데 일단 확전은 자제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게 미사일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에이테크임스, 이름 되게 어렵네. 에이테크임스라고 합니다. 네, 이름을 이렇게 네.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접경지 쪽에 미사일 6발 발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단독으로 장거리 미사일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방의 이 전쟁 참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건 미국이 일단 승인을 해줬잖아요. 네,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보고 핵 교리 개정으로 대응했다. 즉 서방 국가, 뭐 다른 국가를 이제 노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미국도 돌리겠다, 미국을 적군으로 돌리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죠? 네. 자,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이 공격하면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중대한 위협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 무기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야,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너희들 둘이 이제 짬짬이 먹은 걸로 생각할게.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시다. 네, 미국을 직접적 건드리긴 그래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네, 건드리긴 어려울 거고, 우크라이나가 그렇다고 해서 미사일을 쏴버리는 부분들도 조금 애매한 내용이긴 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한테 뺏어 먹은 땅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약간의 이제 뭐 그 지원금, 복구 지원금 이런 거 좀 주고 그냥 이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뺏어먹은 땅을 네, 주고 싶지는 않겠죠. 왜냐면 전쟁을 지금 뭐 열흘이면 끝난다라고 했던 게 1000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나오더만 그 1000일 동안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노래할 때가 아닌가?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전쟁을 흐지부지 끝내고 받은 거, 뺏은 거 다 돌려준다 그러면은 푸틴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뭐 등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지정적 긴장 고조가 다시 살아나고 시장에 위협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바이든이 퇴임을 앞두고서 왜 그렇게까지 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미사일 쏴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아마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100일 내에 끝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트럼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러시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더, 네, 키우는 그런 형태로 가서,
트럼프가 그걸 못하게 막는 그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 좀 있고. 근데 이거는 진짜, 미국의 어떤 요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용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긴장감을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이거는 깡패 같은 짓거리 아닙니까? 이제 깡패도 아니죠. 양아치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한 대리전쟁 이런 거 치르고 있는 거라서 우크라이나만 지금 이상해지는 부분이 된 거고, 좀 안 좋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쪽,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국면이, 네, 긴장감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1000일 동안 끌어왔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미 네, 할 거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일 것 같아 보여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 매그니피센트 7은 모두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5%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더해질 거고요. 만약에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네, 폭락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5% 올려놓고 하루 더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장 마감 이후에 네,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주도 강세 분위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AMD, 퀄컴, 마이크론 등등등 강보합이었고요. 인텔만 2% 넘게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TSM 시장 뭐 전부 다 올랐으니까 대체적으로 오늘은 반도체 쪽에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얘는 주가가 31% 폭등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반도체 쪽과 관련이 없고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서류 제출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독립감사 법인을 새롭게 선임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상장 폐지가 안 되겠구나 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 거죠. 자, 월마트는 이제 이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네. 뭐 그런 형태들입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주가 포인트가 이제 다우지수는 더 떨어지는 상태이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다우지수는 지지선이 그때 차트를 확인했을 때 지지선이 조금 아래쪽에 있었고요. 나스닥은 지지선을 건드린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자, 트럼프 랠리를 통한 주가 하락이 일어났는데 지지선에 가깝게 다가선 부분들에서 반등, 그 다음에 지지선과 조금 멀리 있는 쪽에서는 하락이 지속된다.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실적 발표에서는 실적은 일단 긍정적이 될 겁니다.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건데 문제는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겠죠.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거밖에 안 됐냐? 네, 이렇게 시장이 해석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컨퍼런스 콜이거든요. 자, 젠슨왕이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블랙웰에 대한 부분들이 출시 지연에 따른 움직임 때문에 약간 부담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건데, 컨퍼런스 콜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네, 나쁜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실적 발표를 통한 네, 이 실적의 어떤 성장성과 그 다음에 이 진순왕의 어떤 장밋빛 전망,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좀 밀어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주 후반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지금 삼성이 그래도, 네, 아래쪽에서 이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서 지수 방어가 된 상태에서 반도체 쪽 훈풍이 불어지게 된다라면 주가 상승은 이번 주 또는 그 이후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카다시안도 테슬라 팬이냐? 네.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내년에 3번 접는 폰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인가? 이 폰을 왜 자꾸 접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꾸 접어서 뭐가 있겠죠? 뭐 3번 접으면 어떻고, 4번 접으면 어떻고, 2번 접으면 어떻고, 안 접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자꾸 접으려고 그럴까? 무슨 생각인데, 뭐 접어서 좋은 건가요? 네. 옛날에는 뭐 그 손목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밴드처럼 이렇게 말고 다니는 그런 핸드폰. 과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좋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접는 폴더폰 이런 거 화면이 넓어지니까 좋기는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폴더폰이죠. 폴더 맞죠?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 그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큰 화면을 사용해서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많이 봐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딱 접어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앞쪽에도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화면을 보고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 스마트폰 좀 사용하고 뭔가 영상을 볼 때만 이제 펼쳐서 쓴다. 뭐 물론 그렇게 보면은 3번 접는 게 더 이득일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3번 접는 거 굳이 3번이나 접을 필요 있나? 그리고 펼쳐가지고 굉장히 커진다. 뭐 이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두께가 얼마큼 얇아질 것이냐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거가 과연 시장에 퍼지려면 그렇게 어마어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기는 약간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그런 부분들. 자사주 매입 효과가 끝난 것이냐?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벌써 끝났다고 그러지? 외국인들은 석 달간 16조 원 던졌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게 매도가 가장 나왔겠죠. 매도를 가장 많이 했을 거 한 14조 정도 팔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14조 정도 팔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10조 원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일단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사주 매입이나 등등을 통해서 움직임을 조금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쪽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어차피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해야지만이 요즘에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특히 이 AI가 지금 이 부분을 확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보여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2차전지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2차전지에 대한 악재가 일단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그 다음에 트럼프 리스크 겹악재다라고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배터리 쪽에 대한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도 물론 악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배터리 업체들이 더 강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됐을 경우에 전기차를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금만큼의 가격 하락을 원한다면 어디를 써야 됩니까? 중국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에게는 결국에는 악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폐지가 되게 되면 보조금 쪽에서의 뭐랄까요? 우위? 그런 부분들, 수혜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500만원 낮췄어. 근데 보조금을 500만원 나와. 그럼 소비자는 싸게 사니까 일단 전기차를 구매해요. 하지만 그 보조금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이렇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차를 팔고 소비자는 싼 가격을 지불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라진다 그러면은 소비자는 원래 그 가격을 다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적도 계속 좋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악재 요인들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저렴한 배터리 이런 쪽으로 이제 공장을 계속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가는 부분이 됩니다. 트럼프의 당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도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금까지 축소를 해버리게 된다면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거는 이제 공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이것까지는 안 되겠지? 이것까지는 될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전기차 보조금 정도는 이제 폐지가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에 대한 어떤 지원금 축소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미국 경기에도 그렇게 좋은 성과를 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자율주행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지금 확실히 테슬라를 밀어주겠다는 얘기로 좀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이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이 사진이 같이 구도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애매하네. 그죠? 보기 싫다. 그죠? 왠지. 네. 아무튼 그런 식인데 일단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쪽에 포지션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차만 이렇게 자율주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테슬라 쪽에는 확실히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글쎄요. 뭐 일단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네,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내용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내가 뭐 했던 이야기들 거의 대부분이고 요거 하나 더 볼게요. 네, 디램. 내년에 오른다던 디램 뜻밖의 상황이다. 역대급 재고떨이의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디램 및 낸드 고정 거래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인가요? 그 외국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대충 뭐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보기 좋게 이게 달러입니다. 당연히 달러고요. 자, 지금 보면 위쪽이 낸드 128GB 이제 메모리 카드 USB향 범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가격을 이제 중심으로 많이 봐요. 4.9달러를 계속 상승세 유지하다가 8월 30일 날 기점으로 뚝뚝 꺾여서 지금은 10월 31일 기준에 네, 이건 10월 31일이니까 지난달이죠. 네, 3.07달러까지 뚝 떨어졌어요. 5달러가 3달러가 떨어진 거예요. 한 40% 떨어진 거죠. 엄청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디램 쪽 같은 경우는 1.8달러가 오늘 연초에 유지되다가 2.1달러로 올랐다가 지금 1.7달러가 떨어진 상태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봐야 됩니다. 낸드 플래시하고요. 네, 뭐 3D 낸드 요즘에 그런 말도 많죠. 네, 낸드 플래시, 그 다음에 DDR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PC향 이게 다 범용이에요. 범용, 그냥 가장 많이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DDR4의 가격은 네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 DDR4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 중국의 생산 능력 확대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위협을 받는다 등등등 재고가 넘쳐난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DDR4에 대한 부분은 정말 위기인가라는 부분들은 DDR5를 봐야 됩니다. DDR5는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네, 비싸요. 비싼 가격에서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DDR4라는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들은요, 용량이 적은, 그러니까 뭐 초기 시점에서 나온 그런 용량이 좀 작은 품목들은요, 결국 신제품이 나오면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격 다운율이 상당히 큽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네, 낸드 플래시 128기가, 이거는 지금 16기가짜리 8개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8개를 집어넣은 건데 어디요? 메모리 카드 USB. 자, USB 128기가짜리 한번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가격이 얼마가 나옵니까? 10,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10,000원 안 할 거예요, 아마. 네, 128기가가요. 10,000원이 안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USB 처음 나왔을 때 뭐 4기가, 2기가부터 시작했나요? 저는 기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막 선물로 막 바꾸고 해서, 지금도 선물로 많이 하지만 네, 뭐 이 기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500메가 뭐 이런 식의 USB였던 것 같아요. 등치도 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4기가, 8기가 이거 갖다 어디다 씁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왜? 지금 영화 하나만 보더라도요, 4기가, 8기가 이렇습니다. 영화 하나를 제대로 USB에 못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량을 키워야 되겠죠. 64기가, 네, 또는 128기가, 그 다음에 256기가, 512기가, 1TB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1TB짜리는 10만원이 넘습니다. USB요. 네. 자,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량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낮은 용량의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네, 가격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비싼 가격들 또는 기업이 사용하는 거 뭐 64TB 뭐 이런 거 하이닉스에서 만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이런 것들은 수요가 더 증가하죠. 왜냐면 더 큰 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물론 범용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네. 이쪽 부분에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다 볼 수 있어서 뭐 지금 보니까 뭐 삼성 하이닉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USB 쪽은요, 솔직히 여러분들 삼성 USB나 하이닉스 USB 쓰세요? 하이닉스 USB는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삼성 USB는 있죠. 네, 있는데 쓰세요? 물론 쓰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어디죠? 다른. 네. USB 시장은 뭐 삼성이 지금 굉장히 업계 최초로 엄청 큰 메모리에 뭐 낸드 플래시 만들었다 이런 얘기 있지만 실제로 USB 시장은 여러분들 적당한 용량의 것을 사용할 때 삼성이나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네. 왜냐면 삼성 건 좀 비싸요. 네, 비싸기도 하고 싼 거 중국산 넘쳐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쓰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DDR4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이게 싹 다 바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를 만약에 사야 되겠어. 그러면은 뭘 사실 거예요? 가장 최신의 기종에 가장 좋은 걸 사셔야 되겠죠. 거기에 DDR5 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DDR4의 포인트는 점점 줄어들기. 물론 지금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점점 줄어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대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네, 기업들의 그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든 이 D램 반도체 쪽에 대한 가격 하락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USB 요거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D램은 가격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많이 떨어졌다 폭락했다 그러면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네 뭐 부담스럽게 생각할 내용은 아니고요. 또 최근에는 AI 그 HBM 쪽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D램 쪽은 이제 그 공급 물량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또 방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랜드 그 다음에 DDR4 요 정도 부분 이 범용 같은 부분들은 이미 중국이 네 잠식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네 국내 시장에서 뭔가 대단한 포인트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중국 업체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가격이 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정 수준 우리가 그냥 쉽게 옛날에 이 정도 수준도 안 됐었어요, 중국이. 근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약간 사기성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거기에 맞는 네, 가격들이 형성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초격차로 가야 되는데 그 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뭐 낸드 플래시나 D램의 가격이 뭐 애매하다, 뭐 좀 떨어진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지금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트럼프의 그런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 이런 거 뭐 제재한다고 해서 못 따라오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센 거, 더 강한 거 이런 것들 좀 만들어야 되겠죠. 중국에서 HBM도 만듭니다. 네. HBM도 만들어요. 물론 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제품이겠지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R&D 투자를 왜 안 하고 그런 데다 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R&D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더 많이 해야지라고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도를 먼저 좀 가져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 너네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이런 뭐 돌대가리 같은 놈, 이 멍청한 놈이 말이야 공부나 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볼까요? 네, 변동성이 상당히 조금 뭐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네, 시장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흐름들 잘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돌아올 생각이긴 합니다. 네. 돌아올 생각이긴 합니다만, 상황을 보고, 네, 장중시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